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년 특례 전형 지필고사 대학들의 원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던 대학들 중에 올해부터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자연계,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가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게 되고, 또한 국민대학교가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지필고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부터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입시 방향은 지필보다는 서류평가 전형으로 대학들이 확대가 되어지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3년 특례의 특징, 다시 말해서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들이거나 중도 귀국하시는 분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보니까 전형의 방식들은 세 가지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상위권 대학의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 두 번째는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교, 세 번째는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이렇게 세 개의 유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필고사 대학들은 다소 축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필고사 전형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해마다 경쟁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한양대나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또는 지필고사를 보던 전형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게 되어짐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간 거죠.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필고사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인하대나 아니면 아주대, 의예과,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실시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합격 점수는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들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자연계인 경우에는 수학이나 영어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시험을 보긴 하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첫 번째는 영어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죠. 내가 해외에서 7년, 8년, 9년 정도 오랜 생활을 했다, 영어권에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 한 과목만 보는 학교들이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이화여대 국제학부나 세종대학교나 그 다음에 항공대학교 경영, 그 다음에 홍대 인문, 그 다음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가 영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신 분들, 영어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영어 지필고사의 전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학만 100%를 보는 학교들이 있죠. 한국항공대나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수학만 100% 보는데, 이렇게 이제 수학하고 영어 두 개 과목을 보는 게 아니라 한 과목만 보는 경우들은 당연히 두 과목보다 성취도가 훨씬 더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합격 예상 점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학에 아주 강점이 있어 라고 한다면 수학 한 과목만 보는 한양대 에리카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항공대를 지원하실 수 있는데, 나는 수학이나 영어나 비슷비슷해, 아니면 수학을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도 강점이 있어 라고 한다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같이 시험 보는 학교가 좀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는 국어만 보는 경우가 한양대 에리카,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시험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는 좀 특이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계 같은 학교들은 보는 것처럼 이제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같이 보는 경우거나, 아니면 한양대 에리카나 항공대처럼 수학 시험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에서 국어와 수학의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과인 경우는 이화여대, 경희대 같은 학교들은 대부분 다 국어 영어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한국외대는 전 모집 단위, 다시 말해서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공통적으로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게 되죠. 물론 한국외대는 대부분 동양어, 서양어 전문 대학이라고 해서 자연계의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시험을 보고, 숭실대학교도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전 모집 단위에서 국어와 영어 시험을 보게 되고, 카톨릭대학교는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다 면접고사 전형이죠. 카톨릭대학교 간호학과만 국어와 영어 지필고사를 실시합니다. 이렇게 이제 3년 특례 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들은 대학들마다 유형의 차이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인 경우는 국어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 또는 영어만 시험을 보는 학교, 또 국어만 시험을 보는 학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연계는
국어하고 영어 시험을 보는 학교 또는 수학만 보는 학교, 영어 시험만 보는 학교 또는 국어 시험만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필고사의 장단점, 다시 말해서 합격 가능성, 본인이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년이 조금 저학년이다, 나는 9학년이다, 10학년이다 이런 분들은 대학에 맞춰서 지필고사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3학년도에 예정되어진 변경사항 중에 하나가 이화여대와 한국외대가 지필고사 전형에서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결국은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이 3년 특례 전형에서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 해서 6개 대학에다가 올해 넘어간 국민대학교, 그리고 내년에 2개 대학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개 대학이라고 하면 이화여대하고 그 다음에 한국외대까지가 되면 총 8개 정도의 학교들이 서류평가 전형을 실시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 6개, 원래는 처음에 4개였었죠. 자연계는. 한양대학교하고 고려대를 빼고 난 다음에 4개 대학에서 올해 6개 대학으로 늘은 거고, 내년이 대학이 되면 결국 올해 7개죠. 7개, 국민대까지. 내년이 되어지면 9개 대학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선택폭은 더욱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서류평가 전형의 대학의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합격생들의 스펙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지필고사 전형에서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이라 선호하는 학과,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나 한국외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필고사에 대한 경쟁력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작년보다 올해, 또 올해보다 내년이 지필고사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는 대학들이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고사나 서류평가 전형으로 3년 특례 대학을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높은 대학을 희망하죠. 연대, 고대 가면 좋고 아무리 한때도 중앙대 정도는 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중앙대나 성균관대, 연세대, 고려대만 좋은 대학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 동국대, 항공대학교나 한양대, 에리카, 아주대, 인하대 이런 학교들도 국내 대학 입시에서는 사실 합격 가능성이 엄청 어려워요. 되게 높은 대학이거든요. 서울 메이저 주요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3년 특례라는 장점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필고사 전형에서 좀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필고사는 올해도 작년보다 유리하고 내년이 올해보다 더 유리해질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맞춰서 또는 본인이 잘하는 교과목에 맞춰서 대학 결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원 현황을 간단히 보면 2021년도, 2020년도 전체 경쟁률의 증감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대학에서 경쟁률이 다 하락을 했죠. 경쟁률이 세종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4.74 대 1, 올해 같은 경우도 4.74 대 1인가 경쟁률의 변화가 없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경쟁률이 하락했고, 기본적으로 경쟁률 보시게 되어지면 동국대는 6.81 대 1, 세종대는 4.74, 국민대학교는 6.46, 성신여대는 2.73, 아주대학교 5.54, 인하대학교 4.03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경쟁률 자체는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4점대, 5점대의 경쟁률은 수시 전형의 원서 지원 경쟁률과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낮죠. 아시는 것처럼 논술 전형은 120대 1, 200대 1 이렇게 넘기도 하거든요. 의대 같은 경우는.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보통 50대 1, 70대 1. 학생부 종합 전형도 대부분 다 15대 1,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특히 특례가 경쟁률이 낮다라는 점, 이게 아마 올해 2022학년도도 전년도보다 좀 낮아질 거고 2023학년도로 가면 경쟁률이 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지필고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대학과 학과 결정의 방법. 우리가 지필고사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할까? 지금 아마 지필고사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대학을 결정했겠죠. 나는 이화여대를 갈 거야. 이화여대 무슨 과를 갈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국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죠. 또는 수학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죠. 거기까지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 지원의 방법, 특징이라는 점이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는 지필고사 전형이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의 학력 지표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원 학과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얼마나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 때 노력을 했고 그들 얼마나 우수한지가 결국 서류평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면접평가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쌓아놨었던 여러 가지 스펙이 이런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해놨고 실제 이수한 과목은 피지스와 같은 물리교과 과목은 전혀 이수한 적이 없다. 이런 학생이 기계공학과의 원서를 쓰면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 전형에서는 전공 적합성이 결여된 거예요. 하지만 지필고사 전형은 전공 적합성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은 대부분 다 준비되어진 걸 가지고 원서를 쓴다면 지필고사 전형은 원서 지원 직전에 학과를 결정하면 돼요. 이게 바로 가장 큰 특징이다. 전공 적합성이 필요 없다. 지필고사 전형은 이 점을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는 대학들이 지필고사 전형은 지필고사 100%라고 얘기하지만 꼭 알아두실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적증명서가 제출이 돼요. 성적증명서가 제출이 되어지는 이유는 첫 번째는 3년 특내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을 받는다? 그럼 과연 그것을 자격 조건으로만 활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것이냐,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대학은 결코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대학이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대학이 부도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학의 목적은 두 가지인 거잖아요. 첫 번째는 많은 학생이 원서를 써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게 대학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학생이 원서를 쓰게 하려면 결국은 장벽을 낮추고 제한 조건을 풀어야죠. 하지만 가장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면 그 안에서 선별 방법을 체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우리 지필고사 100%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성적은 단지 3년 특례 자격 조건으로만 활용할 뿐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 성적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 3년 특례 전형의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은 없겠죠. 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어디를 가? 서류평가 전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만 성적이 제출이 되어진다는 것은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실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학과 학과 결정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 유리한 지필고사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죠. 요 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원서 지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원서 지원의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원서를 딱 써서 한 방에 붙일 수 있는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를 둬야 되죠. 추가 합격이 뭔지 아시죠? 내가 원서를 썼는데 떨어졌어. 하지만 그 학과에 붙은 학생이 다른 대학에 붙어서 이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로 붙는 경우죠. 그렇죠? 결국은 추가 모집으로 붙을 것이냐 최초 합격으로 붙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A라는 대학에 원서를 쓰는데 최초 합격으로 붙기가 어려워. 성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추가 합격으로 붙을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해야 되죠. 그럼 추가 합격으로 붙을 수 있는 학과는 어떤 학과야? 경쟁력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썼고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원서를 썼을 때 이동함으로 인해서 추합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대부분 모집 인원이 좀 더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자체가 선호도가 집중되어지는 학과일수록 추합률이 높게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필고사 3년 특례 전형은 국내 정시 모집이나 수시 모집과 달라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국내 9월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은 대부분 학과 모집이거든요. 학과 모집. 뽑는 인원이 의예과에서 몇 명 뽑고 영어 영문학과에서 몇 명 뽑아.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에서 몇 명 뽑고 미디어 학부에서 몇 명을 뽑는 이렇게 학과별 모집 방식인데, 3년 특례 전형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정원의 2%, 의예과 같은 경우는 5%로 모집 정원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계열별 모집, 인문계에서 몇 명, 자연계에서 몇 명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모집 단위별, 다시 말하면 사회과학대학 또는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열별이나 단과별 모집에서는 계열별이나 모집 단위별 모집은 모집 단위의 선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쟁력이 의미가 없고, 대신 학과별 모집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는 경쟁률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그래서 대학별 선발 방식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 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을. 자, 너 무슨 과 갈 거야? 그러면 저는 경희대학교 무슨 과를 갈 거예요.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경희대 무슨 과를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학과별 모집일 때, 다시 말해서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르고 학과에 따라서 선발 인원이 다를 때는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갈까야가 의미가 있겠죠. 그쵸? 그쵸? 두 번째는 내가 무슨 과 무슨 대학 무슨 과를 갈까야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경우들은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을 고려할 때, 서류평가 전형이나 면접고사 전형에서처럼. 하지만 지필고사 전형에서는 말씀드렸죠. 전공 적합성 필요 없음. 두 번째,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과별 모집이 아니라 계열별 모집이거나 아니면 모집 단위별 선발 방식이기 때문에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선발 방식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계열별로 모집하며 학과별 모집 인원은 표에 기재된 학과별 최대 인원 내로 선발한다. 이게 바로 이제 경희대학교 선발 방식,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계열별로 뽑는다는 거예요. 인문계, 자연계열별로 뽑고 그 계열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총점 순으로 그냥 성적 순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한 학과에서 다 뽑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학과에서 아예 안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과 대학별 성적 순의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이런 경우들은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죠. 단과 대학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문계에서 몇 명 이렇게 뽑는 거는 경희대학교고, 그 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를 다시 인문계열, 사회과학 계열 또는 사범대학 이렇게 단과대학에 나눠서 뽑는 경우들이죠. 이런 경우들은 단과대학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과별 최대 모집 가능 이런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 순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 이거는 B와 C는 동일한 선발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D에 나와 있는 건 학과별 모집 인원만큼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바로 D 같은 경우가 동국대학교 선발 방식이에요. 바로 이거는 그 학과 선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나는 동국대 무슨 과를 갈 거야. 이게 중요할 때는 바로 동국과예요. 하지만 경희대학교를 했을 때 저는 경희대학교 수학과를 갈 거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문과냐 이과냐 선택만이 중요할 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들 간의 선발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 지원의 전략을 짜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희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 25명을 선발합니다. 어디에서? 자연계 전체에서 25명을 선발해요. 계열별 모집, 계열별로 모집이에요. 학과별 모집 인원은 표에 기재가 되어진 학과별 최대 인원 내로 선발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모집 인원이 25명이고 전자공학과 같은 경우는 최대 17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한 학과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울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과에서 모집 인원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원자력공학과를 갈 겁니다. 화학공학과를 갈 겁니다.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합격하는 데는 물론 내가 학과를 지정을 했었을 때 합격하게 되어지면 해당 학과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학과 선택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게 되어진 학과 선택의 의미가 있는 거고, 말씀드리는 거는 선발되어지는 거. 합격에서는 결국은 학과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경희대학교는 공과대학을 선택하든 전자정보를 선택하든 소프트웨어를 선택하든 결국 자연계열에서 25명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단지 학과를 지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 내가 대학 입학 후에 그 학과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지정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147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등록 인원은 75명, 등록률은 51%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3년 특례는 94명을 선발하게 되고 등록 인원은 93명이기 때문에 등록률은 98.9%. 다시 말하면 3년 특례에서는 정원을 다 채운다. 하지만 12년 특례에서는 정원을 반밖에 못 채운다. 바로 이유는 12년 특례는 대부분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 외대 위쪽 라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결정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를 보게 되어지면 건국대학교는 자, 학과별 최대 모집 인원 가능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고사 성적 순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한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희대학교는 계열별 모집이에요. 인문계, 자연계. 그런데 건국대학교에는 지금 보면 문과대학에서 6명을 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학과를 선택하는 게 의미 없어. 학과를 선택하는 거.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에 합격하고 난 후에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학과를 지정한다는 의미일 뿐 합격을 하는 데는 학과 선택의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단과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문과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사회과학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경영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그 단과대학에 따라서 경쟁률의 차이와 단과대학에 따라서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건국대학교를 조금 더 낮은 과에서 붙고 싶어 라고 하면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는 것보다는 문과대학 쪽에 원서를 쓰는 게 낫겠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 3년 특례 같은 경우 60명 모집 인원에 등록 인원이 52명 그러면 등록률이 86.7% 2019년도도 보면 83.3% 등록률이 경희대에 비해서 등록률이 많이 떨어지죠. 경희대는 등록률이 거의 98%였는데 건국대의 등록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등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건국대에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합격을 했는데 건국대에 등록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건국대에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붙었다. 이거고 붙어서 빠져나갔어. 그럼 아래에서 추가 합격을 시켜서 충원을 시켜야 되는데 대학에서 충원을 시키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건국대학교는 지원자들 중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학업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 선에서 학생들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경쟁률이 몇 대 몇이고 그리고 경쟁률이 낮으니까 나한테 유리할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경쟁률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건국대학교 기출문제를 풀었었을 때 어느 정도 시험 점수가 나오느냐 합격 가능성이 있느냐 실제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고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미충족 비율이 높다는 것은 원서 지원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학교를 보세요. 동국대학교는 등록률이 96.3%, 94.4%. 거기에다가 동국대학교는 학과별 모집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동국대학교는 학과 선택이 매우 중요한 거야. 왜? 학과에 따라서 학과별, 다시 말하면 컴퓨터공학과에서 3명을 뽑겠다고 했어. 그런데 24명이 지원했어. 경쟁률이 8대1이야. 그럼 요 학생들 사이에서 24명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3명을 선발하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와 달리 거의 지원자들의 성적과 관계없이 거의 100%를 선발한다는 조건이죠. 더군다나 동국대 같은 경우는 건국대에 비해서 추가 합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매우 유리한 학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3개 대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열별 선발이냐 아니면 단과 대학별 선발 방식이냐 또 학과별 선발 방식이냐 실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거의 100% 충족시키느냐 아니면 미충족 인원이 발생이 되어지느냐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시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지. 지필고사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거야? 그리고 그 과목은 무슨 지필고사를 필요해? 그럼 나는 학원을 다녀야지. 여기까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부분들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고, 첫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지필고사 유형이 뭔지를 생각하자. 두 번째는 최초 합격이냐 추가 합격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열별 모집이냐 단과대학별 모집이냐 학과별 모집이냐. 또 대학에서 선발하는 방식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 수업,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자,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지필고사 파이널 특강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고, 당연히 진행되는 수업은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수업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 반에 4명 정도의 그룹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학생 1대1 개인 과외식 수업,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대부분 이제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지필고사를 준비하고 시험을 보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두고 수업을 하게 되어지면 수업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수업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본인에게 맞는 수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많은 시간만 학원에서 시간 보내게 되고 성취도가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인원으로 진행하고 그 다음에 1대1 개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학원에서는 오전에 8시부터 저녁에 9시나 10시, 11시까지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필고사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습실이 배정이 되어져서 학습 관리를 병행하게 될 거예요. 학원에서 수업만 듣고 간다고 해서 실력이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습 관리를 병행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수업은 저희가 6월 14일서부터 시작해서 7월 10일까지 약 4주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 맞춤 1대1 수업은 신청하시는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신청 기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수업, 내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날짜 해서 부분적으로 수업을 수강 신청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죠.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이화여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아주대, 인하대, 단국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세종대, 그 다음에 항공대, 홍대, 성신여대,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등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지필고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좋은 기회,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원 대학, 학과 결정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